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많이 따뜻해졌죠. 근데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학교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네, 밖에 햇빛은 되게 좋은데 안에 들어가니까 또 썰렁하고 음산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자, 하지만 오늘 시험은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쉬웠으니까. 자, 그래프 분위기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낮게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듣기 얘기 살짝 언급해 드리면 듣기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들으면 또 답 나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 문제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몇 가지 보였다면 일단은 숫자가 2개 나왔었는데요. 대화형에서 가격 하나 그리고 날짜 하나가 언급이 됐는데요. 요게 이제 2개씩 다 나오는 바람에 하나만 나오면 우리가 찾기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2개를 이제 불러주고 하나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쪼우는 우리가 똑같은 말들이 여러 개가 있죠. 평상시에 여러분이 많이 쓰는 말은 싱치,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아주 회화에서는 리빠이라는 말도 되게 잘 써요. 그리고 쪼우라는 말, 3개가 똑같은데 원문에는 쪼우가 나오는데 보기에는 리빠이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불러주면 답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잡을 일은 없는 것 같고 독해 한번 살펴볼게요. 독해 일부분의 단어들은 제가 항상 느끼는데 매번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반복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선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출제가 됐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순서를 나열할 때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면 굉장히 찾기가 쉽죠. 오늘은 그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관련사. 물론 외우시면 수이란, 단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순서 잡기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문제가 또 한 2-3문제. 나머지들도 흐름상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독해 3부분 같은 경우는 80%는 이건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그림 찾기 이런 느낌? 그냥 요거 똑같네 이렇게 찾았으면 되는 거고요. 한 20% 정도는 이제 단어가 겹친다거나 그리고 그 보기에 나머지 단어는 이제 언급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뀐 것들이 아예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한 10%, 20% 정도 차지되었습니다. 자, 쓰기 한번 보시면요. 쓰기 일부분도 제 생각은 항상 똑같아요. 아까 독해 일부분과 거의 그래프가 똑같은데 이게 항상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랑 한 몇 달만 공부하셔도 이거는 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학생들과 선생님의 느낌의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그래프에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그냥 단어 자체의 수준만 봐서는 이 정도 수준이 맞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주변에 어떤 개와 함께 쓰는 따페이라 그러죠. 그런 단어들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더 높게 잡을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나중에 풀이하면서 조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일부분 한번 들어가 보시는데요. 자, 먼저 단어들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항상 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지금. 자, 미루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합동사라고 얘기하죠. 길을 잃다. 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이미 붙어 있는 표현이고요. 자, 취는 부사예요. 일단 이게 중요하죠. 부사다. 얘를 저는 사전적인 의미로 외우는 거 조금 반대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얘를 그러나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쌤 그러나는 但是, 可是 이런 거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원해요. 그런 아이들은 접속사란 말이죠. 접속사라 함은 주어 동사보다 앞에 쓰는 게 접속사죠. 但是,可是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우리가 취해 같은 경우는 여기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지만 사실 둘이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뭐 같이 써도 돼요. 但是他却이렇게 같이 쓰셔도 되고 뭐 2개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자, 严格 엄격하다 참 잘 나오는 형용사죠. 符合 부합하다. 보통 이제 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올 텐데요. 잘 나오는 목적어들이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이쪽에 조금 적어보도록 하면 조건에 부합하다, 符合条件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 标准 어떤 기준에 맞다, 부합하다. 그리고 要求 요구에 부합하다. 요런 정도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 3가지 정도요. 자, 딸
따이는 우리가 몸에 걸치는 것은 다 따이예요. 저처럼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차는 것도, 그리고 안경을 끼는 것도 다 따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풀이를 들어가 볼게요. 자, 我们往前 앞을 향해서 앞쪽으로 做吧 앉도록 하자. 我今天 내가 오늘 잊어버렸어. 뭐를 잊어버렸냐면 요게 목적어 역할을 또 해요. 이거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동사가 있고 안경을 쓰다. 정답은 당연히 네, 2가 되겠죠. 에이구. 자, 왕老师는 不仅 뭐일 뿐만 아니라 여기 짝이 있을 거예요. 예, 이거 하기도 합니다. 对学生 학생들에게 라는 전치사 구조를 썼으면 뭔가 서술어, 예를 들어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자, 학생들에게 길을 잃다. 아이고, 안 되겠죠. 학생들에게 뭐 할까요? 엄격하다 말고는 이 말의 흐름이 맞는 게 없어요. 자, 48번. 对不起, 죄송해요. 您的专业, 당신의 전공이 뭐 하지 못해요? 우리들의 招聘要求 요구. 招聘 하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거나 모집할 때 우리의 모집 요구에 아까 했는데 符合 부합되지 못합니다. 정답은 D.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走了这么久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걸었는데 还没看到邮局 우체국이 안 보이네. 难道 난다오라는 말은 여러분 사전을 찾으면 그래 뭐뭐란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우리 한국말 쓰면서 그래 뭐뭐란 말인가. 중국 애들 보면 남자친구가 나한테 되게 심하게 했어. 그러면 난다오니 부아이워마 이렇게 말해요. 난다오니 부아이워마. 여러분 한국말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는 나를 안 사랑한단 말인가. 무슨 연극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야? 이 정도 어감. 너 나 안 사랑하니? 어떻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뭐뭐란 말이야? 이런 반어문을 나타내요. 우리 지금 이거 한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랫동안 걸었는데 우체국이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길을 잃은 거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이란 비록 뭐뭐지만 하면 제일 많이 쓰는 짝이 뭐예요? 그러나죠. 꼭 단시 커시 아니어도 아까 우리 누가 있었죠? 취 그러나.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독해 1부분이었습니다. 독해 2부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A를 보니까요. 호포 활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조가 되게 중요해요. 얘는 삼성일 때는 먼저 형용사. 네, 형용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삼성이 돼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굿이 되는 거죠. 굿. 그런데 동사로 쓸 때는 사성으로 읽어서 how라고 읽으셔야 돼요. how. 얘는 how, like, good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얘는 뭐냐면 움직이길 좋아하는 거라서 성조가 하오똥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의 문제는 뭐냐면 주어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움직이기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죠. 그리고 B를 봤더니 부구어가 나와요. 그러나 처음에 나올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부터 일단 들어간다? C부터. 我女儿小时候性格特别像 뭐 같았어요? 남자아이 같아서 그 남자아이 같은 경향을 설명하는 게 뭐였냐면 A죠. 네, 아주 활발하고 움직이길 좋아했지만 그러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长大后 시간의 흐름 보이시죠? 어렸을 때는 이랬지만 크고 난 다음에는 안静, 좀 조용해졌다 라는 흐름으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 뭐가 보이냐면 不管이 보여요. 우리가 不管하면 뭐뭐에 관계없이 보통 짝은 또도 잘 쓰고요. 뭐뭐에 관계없이 모두 뭐뭐하다 아니면 예 그래도 뭐뭐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쓰는데 이 문제가 언뜻 보니까 또가 두 개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얘는 무친, 여기는 타라는 인칭 대명사를 처음 누가 쓰겠어요? 그러면 순서 끝나버린 거죠. 뭐부터 들어오고 母亲每天晚上都坚持写日记. 어머니는 매일 저녁마다 일기를 항상 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에 관계없이 또怎么怎么样. 不管 자체가 주어가 없었으니까 엄마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뭐 해석을 일부러 자세히 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흐름만 갖고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또 그래야 시간을 아껴서 나중에 내가 좀 뒷부분이 약하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죠. 네. 자, 72번 독해 3부분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그나마 조금 그대로 아니었던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他们回学校 학교로 돌아간 것은 为了 뭘 위해서 목적이 뭔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읽어보면 今年大学同学聚会 우리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창회, 동창 모임의 地点이 요게 좋아하네요. 안排어디로 안배가 되고 계획이 되었다? 在学校 학교로 잡혔어요. 라고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미 답은 뭐다? 聚会다. 그럼 불안하다. 나는 좀 딴 거이면 어떡해요.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러면 찬싸이부터 한번 볼까요? 찬지와 빗싸이. 얼른 훑어봐도 빗싸이는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이고요. 继续读书 계속해서 두순 책을 읽는다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뒤에 보면 尽管 비록 10多年没回来过 10년 넘게 내가 이 학교를 안 왔지만 但是 그러나 当什么什么时 학교로 오니까 모든 것이 익숙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끝났어요. 공부하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창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북경대학에 있을 때 보면 외부 중국 사람들도 창관 베이따 하러 와요. 베이징 다슈. 북경대가 어떻게 생겼나? 그런 거지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참관하러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답은 아주 과감하게 고르셔도 돼요. B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원화지에서는 有什么活动 어떤 활동들을 했었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활동들이 쭉 나오는 곳을 봐야 돼요. 유학생이 온 건 활동이 아니니까요. 모두들 함께 자 여기 동사들 包饺子 饺子 우리 명동 교자 그러잖아요. 만두를 빚고 学唱京剧 경극 노래 부르기 배우고 그죠? 看中国功夫表演 이런 어떤 무술 공연도 구경하고 하면서 기뻤다. 이거는 이제 감정이고요. 따라서 하나, 둘, 세 개 중에 겹치는 걸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A요. 주의하실 점은요. 빠오즈하고 지아오즈는 달라요. 지아오즈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생긴 만두고요. 빠오즈는 약간 겨울에 먹는 우리 호빵 같은 모양이라 그럴까요? 근데 안에 소가 없기도 해요. 그냥 밀가루 떡으로만 해가지고 중국 애들 보면 학교 식당에서 우리로 치자면 이제 반찬이죠. 뭐 고추 잡채 이런 거 이렇게 탁 올려갖고 젓가락 탁 끼워서 한 입 먹고 그럼 동그랗게 생기죠. 그럼 또 올려서 먹고 이런 약간 밥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답 똑같다고 할 수가 없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문제짜리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글에 따르면 다음 중 어떤 것이 요슈에 쌤 저 모르는 단어예요. 괜찮아요. 이 글 자체가 요슈에 대한 설명문이니까 우리한테 알려줄 거예요. 어떤 것이 내용입니까? 라고 했어요. A, B, C, D에서 핵심이 되는 걸 보고 올라가면 오히려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는 과학을 이해하다. 과학이 나오는지 B는 동물을 돌보다. 뭔가 동물하고 관계가 되는지 C는 语言课 언어 수업을 하는지 D, 获得友谊 우정을 얻을 수 있는지 처음부터 읽으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가볼게요. 有学는 하고 나오잖아요. 설명. 是입니다. 교육 방식이래요. 되셨죠? 꾸미는 말 쭉 봐도 크게 우리한테 뭐 유익한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돼요. 교육 방식이구나. 是指 가리킨대요. 뭐를? 이게 굉장히 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学生离开熟悉的环境 학생이 자신이 익숙하고 잘 아는 환경을 좀 떠나서 到另一个新的环境中 좀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进行学习和游玩 공부도 하고 여행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하는 것을 가리킨대요. 비루 예를 들어서 学习语言课 바로 나왔죠. 답은 뭘까요? 네, C. 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계속 이제 풀어야죠.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최소한 요 뒷부분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참관 명성.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경대 같은 데 참관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학교 가야지. 著名景点 유명한 경치 같은 거 구경하러 다니고요. 얘는 有学님 지 什么什么 예 什么什么 라고 했어요. 이게 아니기도 하고 이게 아니기도 하대요. 두 번을 부정한 거예요. 뭐가 아니다? 简单的旅游 간단한 여행이 아니기도 하고 不是简单的学 간단히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그럼 진짜 얘기는 이제부터
지무디 그것의 목적은 是입니다. 요만큼이 목적어요. 真正做到 정말 뭐를 하는 거죠? 在玩中学 노는 과정에서 공부도 하는 거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B가 되겠네요. 네, 독해 3부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쓰기 1부분. 우리가 좀 새로운 거라고 얘기해봤자 별게 없어요. 진짜 4급에서는. 제가 여러분하고 요 후기 특강을 하면서 처음 언급하는 것 같기는 해요. 시점은. 근데 너무 간단해서 굳이 제가 강의를 안 해도 아마 다 맞췄을 거라고 제가 믿긴 하는데, 자, 시를 썼을 때 뒤에 명사가 오면 이 두 개가 이퀄 관계가 되면서 그냥 쓰시면 되죠. 他是学生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용사를 쓰면 어떻게? 덜을 붙여서 명사화 시켜주셔야겠죠. 예를 들어 这是新的 새 것입니다. 동사나 동사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덜을 붙여서 명사화. 他是学汉语的 제 중국어 전공하는 애예요. 이렇게요. 너무 간단해요. 자, 오늘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소식은 이라는 주어에 시를 쓰려면 원래 지하는 형용사 가짜이다 이기 때문에 덜을 붙여서 어떻게? 명사화. 그래서 这个消息是假的 가짜인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시겠네요. 자, 뭐 항상 얘기하는 형용사 스러문. 주어, 형용사 서술어. 그러니까 서술어인데 예쁘다, 바쁘다, 좋다 이런 아이들이 서술어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목적어가 못 오기 때문에 문형이 많이 간단해져요. 그쵸? 자, 한번 풀어볼까요? 这么 라는 말이 있고요. 추시는 우리가 형용사죠. 뭔가 세심하지 못하고 마음이 두껍다는 얘기는 굉장히 덤벙덤벙거리다 라는 얘기고요. 러가 보이고요. 자, 치엔완이라는 부사 특징이 있죠. 얘는 물론 뒤에 긍정형이 올 수도 있어요. 긍정형이 올 때는 니 치엔완 지주 라고 쓸 수 있어요. 너 꼭 기억해. 꼭 반드시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치엔완은 대부분은 뒤에 부정형을 가져서 부정을 더 어떻게? 강조. 절대 뭐뭐 하지 말라던가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된다거나 그래서 여기 비애와 얘는 붙을 거란 말이죠. 절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서술어 있고 쪼머도 꾸미는 말이고 그러면 이 문장은 일단 한 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주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상대방을 보고 얘기할 때는 어차피 너니까 빼고 너는 이라고 생각하시고 치엔완 비에 절대 뭐뭐 하지 말아라. 자, 더 이상 这么 추신 이렇게 좀 덤벙거리지 마. 그럼 쌤 러는 뭐예요? 비에가 원래 습관적으로 러를 가져요. 오지 마, 비에 라이 러. 듣지 마, 비에 팅 러. 보지 마, 비에 칸 러. 이건 습관이라서 그렇게 같이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这些라고 한 걸 보니 명사를 꾸미는 말인 것 같고요. 和거는 형용사인데 합격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오진더? 아, 꾸미는 말이구나. 뭘 꾸밀까요? 여기선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정리 끝났죠. 이 마오진 하면 뭐예요? 타올, 수건, 의 품질, 요게 주어고요. 합격이 되지 않은 상태다 라고 나열하시면 돼요. 형용사 수렴은 간단해요. 그쵸? 자, 하나 더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시앙판이란 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든 저는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시앙통 하면 서로가 똑같을 거고, 그쵸? 시앙스, 스는 비슷하다기 때문에 서로가 비슷할 거고요. 뭐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 시앙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공통점으로 알아둔다. 첫 번째, 자, 저는 얘를 항상 형용사라고 강의해요. 왜냐면 뒤에 목적어 못 가져요. 그리고 시앙이라는 말이 서로상자죠. 우리가 서로상자라는 말이 베이스 뭐가 있어요? A는 서로, 이건 말이 안 되죠. A는 B와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앙 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앞에 A, 허, B 구조가 와요. 혹은 A, 끔 B, 시앙. 그래서 A는 B와 서로, 그래야 서로가 생기죠. 서로 같거나 다르거나 똑같거나 가지런하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앙판이라는 말을 썼으면 이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타, 더니까 얘네 둘이 붙게 되겠고요. 자, 그럼 연결해 볼까요? 나와 그의 관점, 그의 견해. 뭐 뒤집어도 되죠. 그와 나의 견해는 주어입니다.
완전히 꾸미는 말이고요. 相反 부사가 되어서 완전히 정말로 서로 다릅니다. 반대됩니다. 이런 구조로. 이번 문제의 형용사 수렴은 되게 많이 출제됐죠. 네. 자, 형용사 수렴보다 한 단계 올라간 게 뭐죠? 동사 수렴은.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왜 조금 어려워지냐? 목적어가 오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지아런더 이 더를 썼다는 건 뭔가 명사를 꾸미겠다는 얘기예요. 지에 더 쥐에띵 얘는 이미 꾸미는 말을 가졌어요. 그런 명사가 이미 중심을 하나 잡고 있고 메이어 더다 얻지 못했다 동사가 있고 그럼 지아런더는 주츠가 되겠고 의미만 잘 연결하면 끝나는 거죠. 언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언니의 결정은 얻지 못했다 무엇을 가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자 이번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서술성 목적어란 말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설명 들으면 되게 간단할 텐데 대부분 우리가 뒤에 명사가 목적어로 들어와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쉐 하시면 한유, 중국어 네. 이런 명사가 그냥 목적어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쥐에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쥐에더 타 그녀를 느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쥐에더 중국 중국을 느껴? 말이 안 되죠. 쥐에더 타hen漂亮예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와 쥐에더 타 인가에 뭐 해야 될 것 같아? 学汉语, 学 동사가 하나쯤 들어온다거나 이 뒤에 명사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꼭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성 성분을 목적어로 가진다고 해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开始도 마찬가지고 主张打算 한번 해볼까요? 중국을 계획할 수는 없어요. 打算 중국 명사가 올 수 없죠. 打算去中国 중국을 갈 계획을 하셔야죠. 결국은 동사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걸 서술성 목적어. 이런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근데 오늘은 조금 독특한 애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런 거 정말 처음이에요. 요즘 도깨비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나 이거 정말 처음이야.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칸칠라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칸칠라이 하면 역시 서술성 목적어를 가져야 돼요. 보기에 꼬이, 비싸 보인다, 형용사가 들어간다거나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타 칸칠라이 그는 보기에 어때요? 十分紧张 굉장히 긴장돼 보인다. 이때 긴장하다 원래 품사가 뭐냐는 거죠. 형용사. 이렇게요. 눈으로 보기에 어떠어떠하다. 자, 빠짜문 빠진 적 없어요. 항상 나와요. 항상 지켜지는 규칙. 주어 그리고 빠 동사 나오시는데 이때 꼭 지켜야 되는 거. 첫 번째 부사와 조동사. 부사와 조동사는 동사 꾸미는 말이지만 여기에 붙이는 게 아니다. 어디에? 빠 앞에 붙인다. 항상 중요하고 빠짜무는 동사에서 그냥 말이 끝나면 안 되고 꼭 기타 성분. 기타 성분이 별거 아니에요. 뭐 러를 붙여주셔도 되고 보어를 붙여주셔도 되고 정할 게 없으면 중첩이라도. 어쨌든 혼자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我已经 부사를 썼죠. 이미 把手 손을 시에서 끝나면 틀려요. 빠짜무는 시 깐징 결과 보어예요. 씻은 결과 어떻게 되어버렸어? 깐징 깨끗하게 씻었어. 자, 빠짜문 해볼까요? 이징 똑같아요. 워가 당연히 주어겠죠? 바와 뭐를 붙일까요? 여기 커팅을 붙일 거예요. 계산 끝났어요. 나는 이미 부사를 앞에 붙여주시고 거시를 쇼시에서 끝날 리가 없어요. 쇼시 하얼러 역시 결과보어인데요. 우리 하오가 결과보어로 쓰일 때는요. 좋다는 뜻보다는 다 뭐뭐에 따라 완료의 뜻이 강해요. 중국 사람들 밥 먹고 난 다음에 츠하얼러 잘 먹었다 아니에요. 다 먹었다. 거기에 잘이란 뜻이 약간 보너스 정도로 섞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거실을 다 치웠어. 근데 대충 안 치우고 좀 잘 치웠다는 뜻도 베이스에 깔린다는 거죠. 자, 겸허문. 겸허문. 자, 항상 드는 예제도 제가 바꾸지 않는데 我让他让 누구를 뭐뭐하게 하다라는 서술어 1번 学汉语 중국어를 배우게 만들었어요. 또 서술어가 보이죠. 이때 요렇게가 한 문장이라 그랬어요. 나는 시켰어. 그를. 그렇죠. 자, 이번엔 요렇게도 한 문장이요. 걔는 배워 중국어를. 두 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타죠.
예, 타를 연결고리로 두 개가 연결이 됐는데 이때 타가 이 앞에 동사에게는 목적어가 됐는데 뒤에 동사에게는 주어가 되는, 즉 두 가지 역할을 뭐 한다? 겸한다. 그래서 얘를 겸어라고 부르고 이런 문장을 우리가 무슨 문? 네, 겸어문이라고 불러요. 자,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请大家 모두들 뭐 해주세요? 在入口 입구에 줄을 서야겠죠. 자, 이런 것도 다 겸어문이에요. 왜 겸어문이냐? 동사가 두 개 보여요. 여러분, 바이, 뚜이도 이합동사, 줄을 서다. 따라서 바이만 제가 동사 표시한 거예요. 자, 이때 따지아가 뭐냐면 바로 겸어예요. 모두들에게 부탁을 했죠. 따라서 따지아는 칭에게는 목적어 역할을. 이 모두들이 줄을 서겠죠. 따라서 줄을 서다에겐 주어 역할을 겸하는 겸어. 그래서 전체가 무슨 문? 겸어문. 주어가 빠진 거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나를 그냥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90번 한번 보실까요? 感谢, 감사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그리고 제공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일단 답을 한번 띄우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感谢가 V1이 되고요. 디공이 V2가 돼요. 자, 웨이 워먼이란 전치사 구조가 들어가고 이때 니이 겸어입니다. 感谢닌 당신에게 감사를 하죠. 따라서 니는 感谢에게 목적어예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러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디공에게 니는 주어가 되면서 겸어, 전체가 무슨 문? 겸어문. 오늘 겸어문 두 문제의 공통점은 주어가 없었다는 점. 다 워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얘기입니다. 전치사구 보어. 이 전치사구 보어라는 말을 어법적으로 얘기를 딱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건 아니거든요. 아주 우리가 어법적으로 얘기하면 보어는 서술어를 뒤에서 꾸미면 보어라고 해요. 보어는 서술어를 반드시 뒤에서 꾸며야 되고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면 부사어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런데 뒤에서 꾸미는 말이 뭐가 들어왔냐면 이런 전치사 구조가 들어왔다 해서 전치사구 보어인데 이게 중국어 통틀어서요. 전치사가 이렇게 동사, 서술어 뒤에 올 수 있는 건 7개밖에 없어요. 우리 제가 수업할 때 오프라인에서 칠공주라 그래요. 칠공주. 在给自于道向王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단 이제 따오를 요건 나중에 5급 가시면 이제 좀 하게 될 텐데요. 아주 서면어체, 그러니까 좀 아주 정식적인 글을 쓰거나 무게감 있는 글을 쓸 때 요 두 개를 빼고 쯔라고 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같은 거니까요. 이 7개만이 전치사구 보어라고 해서 우리가 동사 뒤에 올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我住 하고 우리 在 어디 많이 쓰시죠. 그래서 나는 住在北京 이런 경우에 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전치사구 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 등장했던 전치사구 보어는 쯔로 시작했었어요. 여기 쯔 있으시죠? 쯔의 뜻은 누구하고 거의 똑같냐면 총, 뭐뭐로부터. 근데 총은 이렇게 뒤에 오지 못해요. 쯔만 가능하단 말이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일단 띄워놓고 우리는 왔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왔냐? from이죠. 동이거城市 같은 도시로부터 왔습니다. 이 라이츠라는 말은 좀 외워놓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죠? 하면 我来自韩国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우리 쓰기 제1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쓰기 2부분은 몇 가지만 조금 인상 깊었던 거 끄집어내서 얘기할 건데요. 일단 미마. 비밀번호란 뜻은 대부분 학생들이 알 텐데 제가 걱정했던 건 과연 이걸로 어떤 작문을 할 것이냐. 사실 제일 이제 좋은 작문은 비밀번호를 지금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입력하고 있죠. 이 동사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수루 라는 동사를 썼어야 해요. 그런데 얘가 사실은 5급 동사란 말이죠. 굉장히 난이도가 이렇게 보면 난이도가 있는 거고 얘만 보면 쉬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수루 미마 해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못 해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아주 쉬운 거 있잖아.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왕! 잊어버렸다거나 그쵸? 아니면 잘못 쳤다거나 따초 뭐 이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썼다. 점수가 완전 엄청 높겠죠. 근데 아니면 이 정도를 써도 충분히 4급 학생들 수준에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격이란 단어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 되게 쉽지 않나. 이것도 쉽게 쓸 수 있고 어렵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되게 쉽게 쓰면 价格怎么样? 贵. 제일 쉽잖아요. 便宜. 비싸고 싸다. 이렇게 쓰면 쉽겠죠. 이런 형용사들을 써주면. 그쵸? 근데 만약에 동사를 써서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다 하면 되게 이제 표현이 고급이 좀 돼요. 올라가다가 특히 되게 고급 단어인데 물수변이 들어가죠. 뭔가 좀 물이 막 늘어나는 느낌? 上涨이라는 단어는 가격이 오르다. 价格上涨. 떨어지다는 쉬워요. 价格下降.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동사들을 썼을 때는 형용사를 쓴 것보다는 어떻다? 단어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주변에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늘 우리 한번 쭉 이번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4급 시험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나랑 이 총평 후기 특강 한 3-4편만 봐도 4급은 정말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한 3번 정도만 보셔도 이게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4급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총평특강만으로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는 따뜻한 봄날 3월 돼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